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AI 면접 통과에 있어서 이 게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뭘 그렇게 보는 거지? 하는 거를 약간 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약간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은 표정 맞추기인데, 듣기로는 표정 맞추기는 약간 좀 영업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직종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놀란 표정과 무서운 표정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놀란 표정 같은 경우는 눈이랑 입이 다 동그래요. 뭔가 이렇게 놀란 느낌. 근데 무서운 표정 같은 경우는 눈썹이 찌그러져 있어요. 또 약간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좀 타원형의 느낌.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배우들이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 거냐라는 지시를 받고 이렇게 표정을 지은 건데, 과연 내가 저 키워드를 듣는다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란 표정 같은 경우는 눈이랑 입이 동그란데 반해서, 무서운 표정 같은 경우는 미간에 약간 좀 주름이 지어져 있다거나 눈썹이 찌그러져 있고 입 같은 것도 약간 좀 찌그러진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난 표정과 경멸하는 표정, 역겨운 표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나보고 화난 표정 지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냥 당연히 약간 좀 눈썹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입은 이렇게 좀 울상을 짓듯이 이런 표정을 짓겠죠? 그 다음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경멸은 이거 하나만 알면 구분이 되게 쉬워져요. 뭐냐면은 입꼬리 한쪽이 약간 좀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꼬리 한쪽이 약간 좀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다, 이런 느낌이면 이건 경멸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겨운 표정은 약간 좀 이런 이모티콘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더러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약간 좀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뭔가 이 차이로 표정의 변화가 약간 좀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아시면 감정 맞추기는 앞으로 구분이 굉장히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탑 쌓기 알려드릴게요. 공탑 쌓기는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을 어떻게 이렇게 사진에 있는 도형처럼 옮길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게임인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마다 약간 조금 난이도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4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을 옮겨도 될 정도로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약간 좀 5개부터는 공을 옮기기 전에 약간 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공을 이거를 먼저 옮길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먼저 옮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먼저 옮기게 되면은 영영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저 모양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옮길 것인가 이런 순서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색상 글 맞추기입니다. 오른쪽에서 있는 색상을 파악하고 왼쪽에 있는 글과 뭔가 매칭을 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색상과 글을 한꺼번에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오른쪽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색상을 먼저 보고 입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에 살짝 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록하고 말해봤을 때 그 초록이란 단어가 왼쪽과 매칭이 된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아니면은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노랑, 빨강, 파랑, 초록, 파랑, 초록,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노랑, 초록, 초록, 노랑, 파랑. 여기에서 색상 글 매칭의 팁은 동시에 뭔가 보지 말고 오른쪽을 먼저 봐라 라는 거. 이게 저의 팁입니다. 네, 그 다음은 도형 위치 기억하는 게임. 한마디로 엠백 게임입니다. 도형을 뭐 계속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번째 혹은 3번째 뒤집은 뭐 카드 위치와 일치하면 오른쪽을 누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왼쪽을 누르고 그런 건데, 제가 처음에 AI 게임 했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어떡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또 가장 쉬운 게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형 위치를 이 테이블에 매칭을 해서 점을 찍어둔 거죠. 이 자리에 떴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떴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떴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를 두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으로는 방향 바꾸기입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낀 게 뭐냐면은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천천히 오는 것들은 비교적 늦게 해도 되고 반면에 이렇게 약간 좀 빨리 오는 것들은 지금 바로 신경을 써서 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우선순위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제 노트북이 터치가 가능한 노트북이어서 이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손으로 터치를 해서 했어요. 왜냐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우스로 하면은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터치로 게임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엔 카드 뒤집기 게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약간 좀 지뢰찾기 같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뒤집은 수만큼 플러스 점수가 있고 지뢰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만큼 또 마이너스 점수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염두에 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마일 카드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불행 카드 점수, 그리고 세 번째는 불행 카드 수, 이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일 카드 점수는 10점인데 불행 카드 점수는 마이너스 500이고 불행 카드 수는 4개이다 라고 하면은 이득보다도 리스크가 더 큰 게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카드 몇 개만 대충 뒤집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스마일 카드 점수는 플러스 30인데 불행 카드 점수는 마이너스 250이고 불행 카드 수는 1개밖에 안 된다 하면은 이 판에서는 뭔가 조금 도전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판보다도 조금 더 많이 카드를 뒤집어 보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마다 성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할 때 안정적으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한 2, 3천 정도 되는 점수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점수는 탑불당락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생각 있게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길이 맞추는 게임인데 이 입길이가 짧은 것 같냐 긴 것 같냐 그냥 무턱대고 물어봐요. 그것도 1초도 아니고 한 0.1초? 그 정도로 굉장히 짧게 보여주고 제 생각에는 약간 좀 학습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게 맞추면 플러스 5점을 주는 게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도 점수를 줄 때가 있고 또 안 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선택적 학습인 셈이에요. 그 가운데서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게임을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기기도 해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기준인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아주 조금만 짧아도 짧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길어도 길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본능에 맡기시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날씨 맞추기 게임입니다. 게임하시기 전에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조합이 무조건 100%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동일한 카드 2장이 뒤집혔더라도 어떨 때는 날씨가 맑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날씨가 흐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카드들이 왼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 그러니까 날씨 흐림에 체크를 했어요. 반면에 카드들이 약간 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그러니까 날씨 맑음에 체크를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이나 뭐 왼쪽이나 이렇게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카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쪽 끝에 카드가 뒤집혀 있거나 가운데에 2개 카드가 뒤집혀 있거나 양쪽 끝에 카드가 뒤집혀 있을 때는 날씨 흐림으로 체크를 했고 가운데 2개만 뒤집혀 있을 때는 날씨 맑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필승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냥 뭐 전 항상 이렇게 했고 항상 통과를 했었으니까 뭐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게임들이 더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임이에요. 팁이다 라고 알려드릴 만한 그런 요소가 있지도 않고 뭐 필승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게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 대화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막 봤어요. 그래서 뭐 기출 문제를 찾아본다든지 뭐 미리 연습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시 문답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직접 말을 하듯이 대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정말 하듯이 대답을 하려면은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그게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임의로 상황을 수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의 소중한 물건을 고장냈다.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임의로 친구야 너가 동생이랑 놀다가 나의 소중한 mp3를 고장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을 특정 지어서 조금 더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AI 게임을 할 때 약간 좀 어느 정도 사람의 성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성취 지향적이다, 관계 지향적이다 이런 게 약간 좀 게임이나 뭐 답변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약간 조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항상 성취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이성적으로 항상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AI 면접 게임을 하면 엑셀 파일로 나오는 지원자별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8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 100점 만점에 뭐 8, 90점이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같은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길래 어떤 사람은 8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90 몇 점이 나올까 이런 게 저도 정말 궁금하고 신기한데 신뢰도가 높은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 조직에 뭐 매우 적합, 보통 뽑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방법들이 100% 맞고 이렇게 하면 뭐 된다라는 뭐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저는 뭔진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고 이렇게 게임을 했을 때 항상 AI 면접은 통과됐다라는 이런 일종의 팁 정도로만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게임을 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영상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을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받고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찌뽀하세요.